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25년부터 시니어 복지 정책이 완전히 달라진 걸 알고 계셨나요?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우리 부부가 함께 살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던데요? 60대인데 정년은 했지만 연금은 아직 안 나와서 막막해요. 임플란트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오늘 이 방송 하나면 이런 걱정이 모두 해결됩니다. 2025년 완전히 바뀐 8가지 핵심 정책을 실제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제대로 챙기시면 연간 수백만 원, 경우에 따라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전 폐지로 매월 16만 원 더 받기. 둘째, 60대 근로수당 신설로 매월 10만 원 새로운 지원. 셋째, 임플란트 2개에서 4개로 확대되어 100만 원 절약. 넷째, 집에서 받는 국가 돌봄 서비스. 다섯째, 시니어 일자리 140만 개로 확대. 여섯째, 주치의제도 본격 도입. 일곱째, 정년 65세 연장과 연금 개선. 여덟째, 치매와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까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 혁명. 부부감액 완전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2025년 6월부터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억울하셨죠? 혼자 사는 분은 100% 다 받는데 부부가 함께 살면 20% 깎여서 나왔으니까요. 생활비는 2배로 드는데 연금은 줄어드는 말도 안 되는 제도였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이영희 부부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각자 월 4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는데 감액되어서 각자 32만 원, 부부 합계 64만 원만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각자 월 40만 원씩 감액 없이 받아서 부부 합계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매월 16만 원, 연간 192만 원, 10년이면 192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2025년 기초연금 최고액은 월 33만 4,810원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신청 자격을 체크해 보세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입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다른 복지 혜택과 별개로 받으시고요. 부부 모두 신청해야 각자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60대의 새 희망, 근로수당 매월 10만 원입니다. 이제 60대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입니다. 근로수당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생겼어요. 60대의 고민을 아시나요? 60세에 정년퇴직하고 65세에 국민연금 받기까지 5년 동안의 공백이 있어요. 일은 할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다고 하소연하셨던 이 문제를 정부가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근로수당은 60세부터 64세 어르신께 연 120만 원, 매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새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만 60세부터 64세까지이시고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월 230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380만 원 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주요 소득이 없어야 해요. 신청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고요. 필요 서류는 소득증명서, 퇴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심사 후 승인되면 매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중요한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직 활동하면서도 받을 수 있고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범 운영 중이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고 지원 금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60대 복지 사각지대를 공식 인정한 첫 번째 정책이거든요. 세 번째는 치아건강혁신, 임플란트 4개까지 보험 적용이 됩니다. 치아건강,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2개에서 4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얼마나 절약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임플란트 1개 일반 비용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건강보험 적용하면 본인 부담이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30%만 부담하시면 돼요. 4개 모두 보험 적용하면 20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로 기존 대비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알려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해당 부위의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잇몸뼈 상태가 임플란트 시술 가능한 경우입니다. 신청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에서 진단받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세요. 그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 시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 30%만 지불하시면 돼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평생 4개까지만 지원되고 건강보험 지정 치과에서만 가능해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관리가 잘 되면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치과 치료도 확인해 보세요. 완전 틀니나 부분 틀니는 본인 부담 30%이고 치주 치료는 65세 이상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어요. 충치 치료도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시술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이 필수이고 보험도 적용돼요. 세균 감염을 주의하시고 올바른 양치법 교육도 받으세요. 신청 팁을 드리면 치과마다 대기 시간이 다르니 여러 곳 알아보시고 미리 상담 받아보세요. 급하지 않다면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4번째는 집이 최고, 국가돌봄 체계 5대 서비스입니다. 집만한 곳이 없다는 말 맞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2025년 본격 시행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소개합니다. 왜 집에서 돌봄인지 말씀드릴게요.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5대 돌봄 서비스를 완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를 도와드려요. 집안 청소, 빨래, 장보기도 해드리고요.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둘째, 방문 간병 서비스입니다.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상처 소독, 약 복용 관리,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해드려요. 셋째, 방문 재활 서비스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집에 방문해서 재활운동을 지도하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 보조기구 사용법을 교육해드립니다. 넷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낮 시간 동안 센터를 이용하시고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점심 식사와 간식을 제공받으세요. 저녁에는 집으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의료연계 서비스입니다. 병원 진료 예약을 대행하고
이동을 지원하며 검사 결과 관리, 처방전 정리를 해드려요. 장기요양 등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1등급 최중증부터 5등급 경증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을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은 185만 8,610원, 2등급은 169만 7,810원, 3등급은 140만 6,780원, 4등급은 129만 7,000원, 5등급은 107만 3,040원, 인지지원 등급은 58만 3,940원입니다. 실제 이용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78세는 3등급을 받아서 주 3일 방문 요양, 주 2일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며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신청 준비물은 신분증, 의사소견서 해당하는 분만 복용 중인 약 리스트,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서비스 조합이 가능하고 가족 상황에 맞게 맞춤 설계할 수 있으며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5번째는 일하는 즐거움, 시니어 일자리 140만 개를 제공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있는데 막상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이제 그 고민 끝입니다. 시니어 일자리가 80만 개에서 140만 개로 대폭 확대되었어요. 4가지 유형별로 완전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분야 일자리입니다. 교통안전지도, 시설관리, 환경정비 등이 있어요. 주 2일에서 3일,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활동하시면 되고 월 활동비는 27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앞 교통지도, 복지관 안내, 공원 정비 등이 있어요. 둘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노노케어, 보육도우미, 다문화 지원 등 의미 있는 사회기여 활동이에요. 월 활동비는 30만원에서 35만원이고요. 예를 들어 독거노인 안부 확인,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셋째,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전통공예, 반찬사업, 택시운전 등으로 실제 수익 창출이 가능해요. 월 수입은 35만원에서 50만원이고요. 예를 들어 떡이나 반찬 제조 판매, 실버택시 등이 있어요. 넷째, 인력 파견형 일자리입니다. 사무보조, 매장관리, 경비 업무 등으로 전문 경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월 급여는 40만원에서 6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 사무보조, 주차관리 등이 있어요. 신청 방법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에서 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워크넷에서 시니어 인턴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해당하는 분만입니다. 선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접수, 면접, 건강검진, 배치 순서로 진행되어 면접은 어려운 게 아니라 상담 수준이고요. 희망 업무, 가능 시간, 건강 상태만 확인합니다. 실제 참여자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용돈벌이 생각이었는데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보람도 느끼니까 삶이 활기차졌다고 박수호 할아버지 67세가 말씀하셨어요.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기초연금에는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서 안전이 보장됩니다. 2025년 새로운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T 교육 후 디지털 도우미 일자리가 생기고
환경과 재활용 분야가 확대되며 농촌 지역 특화 일자리가 신설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상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6번째는 내주치의제도 도입되어서 내주치의가 생긴 것입니다. 주치의제도가 본격 도입되었어요. 주치의제도란 한 명의 의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담당의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파악하고 관리해 드려요.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관리를 해드려요. 둘째,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담 등 예방의료를 담당해드리고요. 셋째, 식사, 운동, 금주금연 등 생활습관을 지도해드립니다. 넷째, 처방약 복용법, 부작용 체크 등 약물 관리를 해드리고요. 다섯째, 필요시 전문병원 연결 등 의료 연계를 해드려요. 주치의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의사의 지속관리,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조기 발견, 병원 예약과 진료기록 통합관리, 다른 병원 갈 때 정확한 의뢰서 작성 등이 가능해요.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주지 보건소에서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시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주치의 등록을 신청하세요. 그 다음 주치의와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기본 진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고 주치의 상담료는 별도 부담이 없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시범사업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주지에서 가능한지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7번째는 정년이 연장 5이고 연금 개선도 되었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나이 때문에 그만둬야 해서 아쉬우셨죠? 이제 그런 걱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공공기관부터 65세 정년을 적용하고 2026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며 2027년에는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연금제도 개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예전엔 65세 이후에도 일하면 연금이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새로운 기준을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소득 286만 원까지는 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286만 원을 초과할 때만 일부 조정해요. 예전 기준 175만 원보다 111만 원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퇴직연금도 개선되었어요. 수령 방식이 다양화되고 세제 혜택이 확대되며 중도 인출 사유가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치매 관련 지원이 확대되었어요. 초기 진단비 본인 부담이 50%에서 30%로 줄었고 치매 치료제 급여가 확대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에 치매 특별 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비 지원도 늘었어요. 고혈압, 당뇨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합병증 예방 교육 및 상담, 정기검진 본인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응급의료비 지원도 확대되었어요. 65세 이상 응급실 이용 시 부담이 경감되고 119 이송료 면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병원비, 간병비, 돌봄비 부담이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르신 건강을 더 가까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2025년 시니어 복지 혜택들 어떠셨나요? 기초연금 부부가맥 폐지부터 의료비 부담 경감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주는 혜택, 몰라서 못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부가 건강, 돌봄, 일자리, 연금까지 어르신 삶을 지켜드리는 정책들로 든든하게
뒷받침해 드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근로수당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요. 장기요양 서비스와 임플란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하세요. 시니어 일자리는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 주치의제도는 지역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만큼 혜택이 내 것이 됩니다. 정부가 드리는 복지 혜택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2025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